하는 자리라서 이렇게 부담을 많이 안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류수경 박사 논문이고요. 2019년 자기결정 조절 동기를 통한 독자 정체성 형성 방안 연구라는 이화여대 그 논문입니다. 먼저 이분이 문제 제기를 독서 교육의 목표는 뭐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은 한 사람을 한 명의 독자로 길러내는 데 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 독자로 길러낸다는 거예요. 독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기서 독자로 길러낸다니까 독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로서 독자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독자 정체성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독서 활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았고, 학교에서 읽기 능력은 있지만 읽지 않는 독자, 이거를 이제 비독자라고 저희가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독후감 숙제하기 위해 대강 훑어있는 독자도 있을 거고요. 대학 입시를 위해 독서 이력을 채우기 급급한 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독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의구심을 품게 되거든요. 이들에게 독자라는 자아가 얼마나 형성이 돼 있을까? 그냥 책을 읽는데 나에게 독자라는 자아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을까?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그 의구심을 품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독서 교육은 한 사람의 한 명의 독자로 만드는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독자 정체성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 문제를 찾게 됩니다. 정체성의 변화로 독자의 성장을 바라보고 접근하기 위해서 자아 인식과 동기에 주목해야 된다. 독자 정체성 형성 교육은 독자로 길러내는 정체성의 변화를 교육의 목표로 하며 동기를 가지고 독자를 이해하는 렌즈가 될 수가 있다. 독자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그동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이 형성 기제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그 중학교 대상을 하는데요. 본 연구는 독자 정체성 형성 기제가 독자가 주변 환경을 둘러싼 이제 상호작용 속에서 자율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독자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분은 말을 합니다. 학습자가 학교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독자 정체성이 구성된 양상을 그래서 분석을 하려고 연구 과제로, 첫째, 독자 정체성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고 특성은 어떠한가? 두 번째는 학습자가 학교 독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독서 실천 양상과 독자 정체성 구성 양상은 어떠한가? 여기에 집단별 양상이나 특성이 존재하는가? 특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자기결정 조절 동기를 통한 독자 정체성 형성 교육 방안을 학교 독서 공동체에서 독자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거시적 독서 교육의 책임을 안고 있는 국어 교육과세요. 국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게 본인의 이번 연구 과제에 이렇게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독자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넘어가면 여기 안에 다 이런 거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상황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그런 거에 따라서 배워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형성, 에릭슨이랑 뭐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이론도 들어가 있고요. 독자 정체성의 개념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적인 접근, 독자 정체성 형성과 동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결정성 이론을 이제 이용을 하였고, 자기결정 조절 동기를 통한 통합 독자 정체성 형성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게 이제 다 이론에 나와 있는 건데 몇 개만 들은 이거는 가장 최초라서 뭐 1900년대 건데 계속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2017년, 2015년, 2005년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다 인용이 돼요. 그래서 연도를 가로 열고 쓰는 건데, 자기결정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독서 실천에서 자기결정과 동기에 주목한다. 거의 이 사람의 이 이론을 가지고 이분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자기결정 이론에서는요, 인간의 선천적 심리적 욕구를, 아까 자율성, 유연성, 관계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는 인간의 내재 동기의 원천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히긴스의 이런 게 아까 말한 이론들이에요. 그 이론 이제 논문 찾아보면 이론에 대해서 다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결정 조절 동기 유형에서 아까 내재 외재 얘기를 하셨고요.
그 대신 라이언의 아까 이제 또 연두가 또 달라졌죠. 무동기라는 개념,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행동, 무동기하는 행동을 본다 이렇게 이제 1995년에 이야기를 하셨고, 외제 동기는 자기 결정,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뒷부분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뭐 외적 조절, 부가된 조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은 이해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 결정 조절 동기에 따른 조절 동기 유형, 이건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무동기, 그 다음에 외제 동기, 내재 동기, 동기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외제 동기도 더 비자기 결정적, 이게 자기 결정 이론이잖아요. 비자기 결정적이냐 자기 결정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외제 동기를 네 가지로, 또 외적 조절, 부가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 내재 동기는 진정으로 진짜 책 읽는 게 재밌어야 돼요. 재밌으신 분들은 이미 내재 동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없어요 아직. 자, 연구 설계, 그래서 연구 설계 아까 이야기했는데 잠재 프로파일 분석, 독서 동기와 정체성은 질적 자료,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구를 혼합 연구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 혼합 연구 설계 유형은 이거는 이제 그 설계에 대한 그 뭐 이론적인 거니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적 순차 설계를 따른다. 이런 것들을 다 논문에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런 연구 방법은 이런 거다. 그래서 설명적 순차 설계는 양적 데이터를 수집물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질적 데이터 수집물 분석, 최종 결과를 도출한 방식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아까 중학교 1학년, 동일한 학년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습자라고 자신이 판단을 해서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학습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받아들이는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이 같은 교실에 있어서요, 여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약간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똑같이 참여하지만 정말 관심 없는 애들, 좀 진짜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애들,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으쌰으쌰 해줘야지 다 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분류하겠다고, 그런 여기에서 이제 얘기고요. 연구 학교는 아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기술이 돼 있고요. 연구 대상 학교를 선정한 이유 보면 이제 요즘은 자유학년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예요. 권장도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독서 동아리, 활동교육장, 자발적으로 독서 소모임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이거를 활성화하고 있는 학교라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 및 일정은 이런 식으로 1년에 걸쳐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례 학교 섭외 및 교사 인터뷰도 해보고, 예비 조사함 대상으로 하고, 2018년 1학기 학교 운영 자료 수집, 이제 학교에 대한 그런 이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대면 워크숍으로 뭐 설명도 하고, 그리고 2학기 학교 운영 자료 수집도 해서 1학기, 2학기에 어떤 설계가 돼 있는지, 학교 독서 활동 포트폴리오도 수집하고, 독서 활동 기록장, 독서 감상편, 이런 것도 다 수집하려면 친밀한 어떤 관계라든지 섭외를 잘 해야겠죠. 독서 실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3명을 대상으로 양적 데이터를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자 인터뷰, 국어교사 인터뷰, 담임교사 인터뷰, 그 인터뷰 내용을 질적 자료를 가지고 최종 결과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자료 분석은 이거는 이제 아까 잠재 프로파일 분석, 그 다음에 양적 자료 분석, 아까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뭐 M+ 이런 이제 잠재 프로파일 분석하는 프로그램, 또 이 동기 집단 간 정체성 구성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잠재 프로파일, 요거는 이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동기 집단을 구분하려고 하위 어떤 집단이 나오는지를 도출하려고 하는 프로파일 분석은 3개 이상의 그룹이나 이런 거에서의 3개 이상의 그룹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일단 계속 패스하면서 읽었어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네. 자, 질적 자료 분석. 그래서 질적 자료 분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언급도 어떻게 어떤 걸로 제시를 한 그걸로 분석을 했다, 이런 것도 다 논문에 언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결과 그래서 나온 게 자율적 동기 집단, 사율적 동기 집단, 무동기 집단, 이런 식으로 인원과 비율로 해서 특징으로 이렇게 3개의 집단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이 연구자는. 그래서 1집단은 아까 이야기한 요 파란색, 좀 내재 동기가 크고 다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이렇게 내적인 외재 조절 동기가 외재 동기가 큰
집단을 자율적 동기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명명하기로 한 거예요. 이 집단은 이 주황색 타율적 동기 집단이라고 명명했고 3집단은 무동기 집단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많은 장표를 시간 안에 하려고 뺐는데 결론이 여기에서 이제 학교 독서 실천과 아까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체성 구성의 집단별 양상. 독서 소모임 참여 양상은요. 뭐 독서 소모임 활동 참여 양상 우리가 예상하는 거의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결과들을 다 열거를 한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결정 정도가 높고 내적으로 조절되어 독서를 실천하는 집단이 독서 소모임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자율적 동기 집단. 독서 소모임 참여 동기와 소모임 활동 지속 간의 관계. 타율적 동기 집단처럼 외적 동기에 의할 경우 중단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서 동아리 중단된 점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독서를 좀 더 하고 싶은지, 왜 책을 읽으려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하는 맹목적인 인식은 독서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지속하는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자, 결론도 자기결정 조절 동기를 통한 독자 정체성 재구성 방안에 대해서 독자로서 나는 과거에 어떻게 존재했고 미래에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왜 읽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게 결국에는 독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런 독서와 관련해서의 그런 어떤 관계를 고민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생각을 혹시 안 해봤었다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독자가 된다는 게 뭔데? 너 책을 그냥 왜 읽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점점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자기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서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목표 독자 정체성 정의도 했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독자로서의 자아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꾸 내재 가치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해야지 자꾸 뭐 하면은 뭐 줄게 외재적인 동기나 그런 쪽으로의 어떤 과제를 주는 것보다 숙달 목표와 거기에서 수행 목표라는 표현을 합니다. 숙달 목표를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제시한 5가지도 내재적 가치를 담은 우리가 활동을 해서 활동자를 준비한 활동 광고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많이 보실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뭐를 하세요? 이런 거지. 이거 하면은 뭐를 줍니다. 이거보다는 그런 활동의 근거를 제시하면 준비를 하는 게 좋다. 독자됨을 느낄 수 있는 실제적 활동. 제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이제 분이 예쁘게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적은 거, 뭐 필사한 거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실제적인 어떤 이런 액션을 취한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게 이런 거에 다 연관성이라는 거죠. 독자됨을 느끼게 해주니까 나 책 읽었구나, 나 책 읽는 사람이구나. 네.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 탐구 과정 이것도요. 다양성이라는 게 무동기 있는 사람한테 너 만화책 왜 읽어? 읽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거 역시도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동기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를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다양성을 존중을 할 수 있게끔 학교 내에서 무동기 있는 애들은 너 그냥 빠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구 과정. 선독자와 후독자 제가 그 전에도 이 논문을 보고 이걸 알게 됐는데 선생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래들끼리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에게 또 그런 게 이제 선독자와 먼저 읽은 사람, 뒤에 읽은 사람 그런 걸 통해서 선독자로서 내가 되게 뿌듯함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런 관계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피드백 이거 같은 경우도 다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건데 칭찬을 막 해줬는데 갑자기 내가 왜 칭찬받지? 이런 거 아시죠?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라 그러잖아요. 너가 뭐를 해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야. 그런 이제 요렇게 이분도 이런 5가지 정도의 교육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무동기 집단은 조금 더 독자로서 가능한 이게 자기 개념인데 가능한 자기 내가 가능할까? 진짜 가능한 자기를 탐색을 하는 거 그 목표 정도 갖게끔 활동을 계획을 해볼 수 있고 너도 가능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 경험을 공유해서 자신의 흥미와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서 활동에 도전하기 독서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고 좋은 경험 만들어주는 거에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타율적 동기 집단은요.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 괴리감이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클수록 혼란스럽고 정서가 불안해진대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러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괴리감을 좁혀가게끔 이런 거를 탐색하고 독서 주체로서 독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 타율적 동기 집단 같은 경우는 자율적하고 다르게요. 아까 이제 무동기나 이거는 이제 그 타율적 동기 집단이랑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숄츠나 이런 어떤 그 영상 만들기, 미디어 매체 이런 쪽의 활동이나 이런 거는 여기가 더 강해요. 그리고 무동기도요. 국어 교육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 학습 시간에 오히려 더 열정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독서 교육은 스스로가 해야 되지만 국어 교육 시간에는 선생님이 얼마든지 흥미를 끌어내게끔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무동기라고 해서 아예 그냥 관심이 없고 학습에 관심이 없고 부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율적 동기 집단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번 활동을 준비해봐야 된다. 독서를 통해 이제 이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 독자로서 이제 자기를 실현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의 이런 영향과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끔 가치에 대해 그리고 비판적인 시야를 또 갖게끔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를 다음 논문에서